언매와 미적의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매와 미적의 인원이 이게 전년도 6평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전년도 6평이랑 비교를 해보면 언어와 매체는 35.9%에서 40.8%가 됐어요. 예. 그리고 미적은 42.8%에서 48.5%. 그러면 이제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같은 비율이라면 이제 동일 비율로 이제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비율이 증가했고 밑에 보면 도수로도 14,000명이 언어와 매체로 넘어갔고 16,000명이 또 미적분으로 넘어간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5.7%와 3.7%로 기하는 이제 더 이제 소수 과목이 돼 버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탐을 좀 보시면 사회탐구는 이제 사회관리와 사회문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전체 19만 명 기준이고요. 이 비율 기준의 19만 1,112명이 2023학년도 6평이고 2024학년도 6평은 17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서 줄어든 비율보다 사실은 좀 더 많이 사회탐구 선택자들이 좀 줄었는데 생활윤리가 제일 많죠. 11만 9,235명. 그리고 사회문화가 10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전년도 6평이랑 좀 다른 건 전년도 6평은 한국지리가 세 번째로 많고 윤리와 사상이 네 번째로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윤리와 사상이 세 번째로 많고 한국지리가 네 번째로 많은 걸로 윤리와 사상과 한국지리가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네, 뒤집어져서 응시인원 자체가 이제 윤리와 사상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이거는 9월이랑 수능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는 이 화원이 조금 이슈예요. 그래서 화원이 지금 보시면 6만 2천 명 정도, 6만 2,797명이 전년도 6평의 시험을 봤는데 올해 6평은 이제 5만 명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11,952명, 거의 12,000명 정도가 빠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빠진 거가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준 인원은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결국 과탐과 사탐으로 봤을 때 과탐이 조금 증가세에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탐이 조금 증가세에 있으면서 사탐의 감소폭이 조금 더 크다. 그 과정에서 지구과학원이 이제 작년에는 생원이 제일 인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제일 인원이 많죠. 지원이 12만 8천 명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이 생원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물원, 그 다음에 화원. 전년도에는 화원, 물원인데 그래서 원 과목의 이 표본의 숫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생원, 지원, 화원, 물원 순서에서 지원, 생원, 물원, 화원 순서로 이렇게 다 바꾼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제 물리가 는 거는 아무래도 그 서울대의 물리화학 지정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학이 작년에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좀 강했고요. 작년에 화학이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올해 선택을 좀 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울대에 이제 투과목 폐지가 되면서 물리화학의 화학을 반드시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서울대 자연계열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물리 쪽으로 조금 더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리고 말 많은 투과목은 이제 4,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4,00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투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화투도 좀 줄고 이렇게 간 부분.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반드시 물원에 몰빵이 됐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원화원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지원 모집 단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집 단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물투와 관련된 인원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수능 접수, 수능 응시 현황을 봐야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나마 이제 인원이 조금 늘었으니까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도 좀 늘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저것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분이나 듣고 계시네. 되게 많이 듣고 계시는구나. 자, 국어 수학의 점수 분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평은 수학에 이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점, 전년도 수능은 3점, 전전년도 수능도 3점의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8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표점의 차이가 컸다. 8점이니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확통이 미적 92랑 확통 100이랑 좀 비슷한 언저리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두 문제가 조금 더 나는 상황. 그 정도 상황이 나니까 여기서처럼 8점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국어는 4점 차이가 났는데 2023학년도 수능에 4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에는 2점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2점, 3점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개연성이 좀 더 큰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은 이제 미적 기준으로만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수능과 이 6편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확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적이 어렵고 확통이 이렇게 확통 친구들은 어렵지만 이게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쉬운 부분, 요런 형태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이제 공통 부분의 어려움을 확통은 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의 평균을 많이 낮추게 되니까 공통을 잘 본 미적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게 나타났는데,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건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에서 이거 잘못됐네. 1에서 3등급 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오타를 냈네요. 1에서 3등급 내의 표준점수 분포. 1에서 3등급 내의 표준점수 분포인데, 여기 이제 1등급 안에 표준점수가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6평은. 전년도 수능은 9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2, 3등급을 보면 6개, 7개. 근데 전년도 수능엔 4개, 5개.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몇 주째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인데, 2, 3등급에게는 그러니까 2, 3등급한테는 좀 어려운 거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변별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2개, 4개나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개수를 보면 여긴 18개가 있고요. 그쵸? 예, 여기는 19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024학년도 6평은 1등급에 3등급까지를 통으로 놓고 보면 더 많이 등분이 나뉘어지고, 이렇게 많이 등분이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별력은 1등급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2, 3등급 내에서 주로 발생을 했던 거다. 그러면 2, 3등급 내에서 주로 발생을 했다라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2, 3등급한테는 어려운 시험이었고 1등급한테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수학은 1등급 내에서 11개가 나뉘어져 있던 것이 17개가 나뉘어진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준 점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만큼 변별력이 아주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제 등급컷이 낮다, 원점수 등급컷이 낮다라는 걸로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저 표준 점수의 개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2등급은 7개, 7개 똑같지만 3등급은 7개, 9개가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등급 내에서 표준 점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설명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표준점수의 분포 개수 자체가 저는 결국에 정시까지 갔을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잘 해두는 거 이렇게 그거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제 결론으로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 국어는 1등급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였을 수도 있지만 2, 3등급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정시에서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17개와 6개의 요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요 9개와 이 11개의 차이보다 이건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17개와 6개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등급 아이들이 모이는 모집 단위에 국어는 동점자인데 수학은 동점자가 아닌 애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해되셨어요? 응. 수학은 6등분밖에 안 나고 국어는 6등분밖에 안 나고 수학은 17등분이 나니까 국어는 동점자인데 수학은 동점자가 아닌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정시적으로 보면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마치님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 결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교차 지원이 무조건 많이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긴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수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또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놔뒀냐면은 이때 여기 보면은 0.08%가 뭐냐면 만점자 비율이에요. 여기는 0.39%가 만점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전체 국어 그러니까 그 최고점 그러니까 134점을 받은 친구가 전체 국어의 0.08%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올해 6평은
136점을 받은 친구들이 0.39%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이 만점자 비율만 보면은 2023학년도 수능이 2024학년도 유평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변별력도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예, 예. 근데 여기 0.39%를 보면은 그런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전체의 그 표준점수 분포 개수를 보면 여기가 이 19개로 더 많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만점자의 분포, 그러니까 지금 그 킬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킬러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더 킬러죠. 0.08%만 만점이 나왔다는 게 이게 더 킬러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킬러가 조금 덜 했던 거고. 근데 이 킬러에 가까웠을 때가 변별력, 킬러가 더 많았을 때가 변별력이 더 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만점자 분포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킬러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기도 조금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저거는 잠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수학이 이번에는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근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잘 들으세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게 149고 이게 147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가 지배력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1등급 내에 국어 개수가 표본점수 개수가 18개가 있었어요. 다시요. 집중하세요. 예. 2022학년도에는 국어에 18개가 있고 수학에 11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18개가 있고 수학에 11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어가 모든 걸 다 지배했던 때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수능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평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포는 수능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걸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나중에 수능 점수가 나왔을 때, 저런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저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설명드리면 또 헷갈리고 또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제 지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때거든요. 지금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고 조금 더 이성적일 때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면은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이는 날은 안 좋은 거밖에 안 보이고요. 좋은 게 보일 때는 한없이 낙관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거리를 두고 보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들을 좀 들어보시면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런 것들까지도 보면서 뭔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탐은 원점수 기준 등급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과탐은 조금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등급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사가 50이 1컷이고요. 그 다음에 생원도 50이 1컷입니다. 생원도 50이 1컷인 과목이 됐어요. 그리고 화원이 45지만 물원과 지원이 모두 47이어서 탐구원은 대체로 굉장히 쉬웠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탐구원은 대체로 쉬웠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사탐은 이제 생윤이 43이고 사문이 48이기 때문에 주로 과목이 그리고 윤사랑 한지도 47, 46이기 때문에 뭐 적정한 난이도이거나
약간 쉬웠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투과목들이죠. 예, 투과목들에 보면은 1컷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2컷 자체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걸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등급 컷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2등급 컷도 이제 여기 30점대가 유일하죠. 예, 생활과 윤리가 30점대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도 30점대가 없어요. 30점대가 없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투과목은 좀 열외로 놔두고 보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